비록 왔다. (50에서) 이제 30까지 올리고 있고 30이 꼭대기에 브레이크라인. 여기가 차기도 안쪽에 그 고산항, 조그마한 항인데, 이 인근에서의 그 빅게임 낚시는 한 2005년, 4년, 5년, 6년 무렵 포인트 탐사차 이제 쇼지깅이라고 하죠. 쇼게임 하러 차기도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고산 앞쪽, 그러니까 제주도의 북서 방향이에요. 북서 방향에 뭐 부시리 방어, 그러니까 주로 여기는 그 앞에 뭐랄까 바닥 지형이 들쭉날쭉하는 좋은 지형은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인공 어초라고 하는 블럭을 자리 잡아 놓은 곳 인근에서 이제 부시리 방어를 하는데, 오늘은 낮에 나가서 이제 부시리 방어 지깅을 하는 거죠. 제가 제주도에 와서 이 낚시를 하면서 오늘처럼 잔잔한 거는 처음입니다. 네네. 자, 저는 자꾸 신동만이고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제 제주도에서 여름 시즌 낚시를 시작합니다. 한결같은 남쪽 바다가 유난히 푸르고 청명하게 느껴지는 여름 시즌의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보다 씩씩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특별한 시기에 과연 어떤 사이즈의 어떤 어종이 모습을 드러낼지 왠지 모를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댄다. 서쪽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는 곳은 차기도 인근 해상. 이곳은 인공 어초가 형성된 곳으로 대상어인 부시리 방어가 놀이터처럼 드나드는 장소다. 서울시장은 30m인가요? 15m. 물속에 뭐가 자리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간. 여기가 그 신창이라고 많이들 아시는데, 우리 고산항에서 나왔지만 신창 앞쪽에 그 봄철 참돔 시즌이 되면 여기서 참돔 지깅 낚시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북서쪽이죠. 다양한 어종이 모이고 낚이는 신창 앞 포인트. 역시나 어구는 많다. 지금 이렇게 그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거의 정오 시간에 가까운 요런 상황이 지금 시기에 한낮에 그 어군 밀집도가 딱 높은데 중층에 서스펜드되어 있는 그런 어군들이 대부분 갈치일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놈들의 정체는 알 수 없지만 바늘 끝에 걸려들 상대가 있다는 건 일단 만족이다. 지금 이 왼쪽에 그 골드 레버드랙 지깅 릴이죠. 이 릴에는 그 합사 3호, 그 다음에 나일론 쇼코리더는 70파운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합사 4호 나일론 쇼코리더 80파운드를 세팅을 했어요. 합사 3호 나일론 쇼코리더 70파운드에는 롱저커 스타일 굉장히 스피드하게 떨어지는 스피드 타입이고 150g,
그 다음에 합사 4호와 80파운드에는 메탈지그 갈치 형상의 200g을 세팅을 했어요. 역시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내려가고, 지금처럼 그 중썰물 이상의 그 급한 조류가 갈 때는 빨리 떨어지고, 바닥에서부터 한 15, 20m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굉장히 그 속공 스타일로 이렇게 공략을 할 때 사용하는 메탈지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장비로 세팅을 해서 수심과 물때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그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장비를 준비했어요. 역시 바늘은 싱글훅입니다. 싱글훅 준비하실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메탈지그 위쪽 머리 쪽에 그 폭을 감안해서 이렇게 끼어서 고착이 되지 않는, 빠지지 않을 것 감안해서 바늘 세팅은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이 지그는 폭이 좁기 때문에 어떠한 바늘을 써도 그런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바늘 목줄이 한 2.5cm 정도, 3cm를 안 넘게 그렇게 이렇게 흔들려서 바로 원상 복구되는, 이렇게. 그러니까 탱글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안정적인 채비로 공략하는 어초 포인트. 금세라도 바이트가 올 것 같은 느낌인데. 하지만 어초 포인트가 가진 가장 최대의 단점이라고 해야 할까? 이 어초 낚시는 사실 채비로 말하면 굉장히 위험물이 되는데, 그 어초 주변에만 어군이 이렇게 몰려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동리를 사용하는 기법에서는 그 어초 낚시가 상당히 좀 채비 걸림, 손실이 많죠. 전동리를 쓰면은 탐직에서 찍히는 그 그림 영상을 보면서 선장님이 이야기를 해주면 바닥에서 어느 정도 띄우고 이런 그 사이트 피싱이 가능한데, 이거는 굉장히 무작위로 내렸다가 올렸다 반복하다 보면은 이 바늘이 덜컥 어초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정말이지 공략하기 까다로운 포인트다. 그래서 고기 낚아낼 확률하고 어초에 걸릴 확률을 따져보면 거의 50대 50 정도. 그런다고 해서 어초를 많이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벗어나면 고기가 물질 않기 때문에. 조류에 배가 밀려 포인트를 자꾸 벗어나고, 게다가 채비까지 걸려대는 통에 낚시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어초지대에서 입질과 승부를 보려 한다. 그 어초 블럭의 그 반경은요, 한 약 20m, 25m 보시면 돼요. 바닥에서부터 10m, 한 15m. 어떤 블럭은 거의 한 20m 이상 올라오는 데도 있고요. 현재로선 가장 확률이 높은 포인트다. 고기나 사람이나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나요? 주로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단층 구조의 주택 밀집 지역. 이게 고기들도 바닥이 아주 밋밋하고 뻘지형이거나 모래 이런 지형이다라고 하면은 얘들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광어 같은 건 모르겠어요. 바닥에 딱 은신해 있는. 근데 회유성 어종이라고 하는 락피시라고 하는 어종들은 돌 안반 지형, 그런 험프 지형이 아니고서는 얘들이 있을 이유가 없죠. 이게 이제 어초 히트인 겁니다. 어초 블럭 가상에 있다가 딱 올라오면서, 확률은 높지만 부담도 큰 포인트란 걸 이렇게 또 확인한다. 그래서 제가 어초 낚시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러면 원줄이 끊어지잖아요. 채비 손이. 그럼 다시 처음부터 매듭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럼
낚시 장비를 한 세트만 준비했다 그러면 그런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죠. 지구 손실되고 원줄, 쇼크리더 손실되니까 끊어졌어요.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상황. 자, 선장님, 그냥 바닥으로 가죠. 뭐 5초에서 10마리 보장된다 해도 그냥 바닥으로 옮기겠습니다. 더 이상은 참아내기가 힘들다. 자, 지금 완전히 감아 올렸는데 보시면 합사만 올라왔죠. 그러니까 쇼크리더하고 합사 연결 부위가 다 끊어졌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면 합사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바닥 걸렸을 때는 어딘가는 끊어져 줘야 되는데 대부분 쇼크리더 맨 끝에 돌에 묶은 데가 끊어지죠. 거의 이런 경우는 어초 깊숙이 박혀 있다가 원줄이 중간에 이렇게 쓸려서 끊어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될 듯한 분위기와는 달리 부시리 방어 얼굴 한 번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목표를 가지고 바다 앞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은 청량감에 젖는다. 이게 바다에 나와서 이렇게 메탈지그로 흔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재밌다라고 하면 그걸 못 믿어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재밌습니다. 근데 그만큼 취미로 시작한 낚시가 무조건 낚아 올려야 되고 그 의무감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칫 그게 곧 스트레스가 되면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죠. 그래서 뭐 부시리 방어가 됐든 갈치가 됐든 참돔이 됐든 그날 본인이 시간 내서 만족스러운 하루를 어떻게 자기 그림을 만드느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게 낚시가 행복해지고 흔히 말하는 취미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초기 때, 이 지기낚시 초기 때 힘들어 지쳐 쓰러졌을 거예요. 그만두었을 겁니다. 아,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더 많은 빅게임. 그만큼 쉬운 낚시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진짜 안 된다. 이렇게 베이트 어분이랑 50에서 이제 지금 30까지 올리고 있고, 30이 꼭대기에 브레이크 라인. 60m부터 시작하는데 60m 아래로는 50m 아래로는 잘 없고, 그래서 40에서 30 올라가는 사이. 어분이 좀 많이 있어요. 허공만 가르는 메탈 지그에 몸엔 금세 피로가 쌓인다. 우리 뭐 젊을 때 특히 20대, 30대야 다 그만 하잖아. 뭐 좀 아파도 참고. 근데 딱 50대가 넘기면서부터는 본인 관리를 누가 어떻게 잘했느냐 그게 눈에 딱딱 드러나잖아. 그리고 비록 왔다 힘들고 아프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치료를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중년이 갖추어야 될 조건인 것 같아. 자기 몸 관리를 위해서.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며 기다린 끝에 얻어낸 바이트. 당신 놀고 있는 사이에 언제쯤 보게 될까? 궁금증과 기대감으로 노렸던 상대가 드디어 반응을 보내자 늘어지던 몸엔 다시 긴장감이 잡힌다. 쇼크리더 나왔어. 메탈 지그를 온전하게 물고 삼킨 대상. 아담한 사이즈여도 손맛은 나름 진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건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선장님이 잡은. 네. 아, 지구가. 잠깐만요. 나이스. 얘는 부실입니다. 오.
여름에도 맛있다고 하는 부시리. 이제야 놈의 모습을 확인한다. 자, 여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지상낙원 제주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파라다이스. 맞나? 첫 시작을 4개에서 이기면 얼마나 재밌는데. 막 의욕이 넘쳐요. 다시 올라갈게요. 자, 이 녀석이 한 마리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방송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이 야, 저거 진심일까? 괜히 하는 말이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는 겁니다. 진심으로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얘가 실수해서 한 마리 물어줬는데 그만큼 그 주인공이 되려면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된다. 로또 복권을 사지 않고 1등을 기대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죠? 예. 복권을 일단 열심히 사면서 기대를 해야죠. 또 다른 곳엔 어떤 상대가 숨어 있을지 이동을 계속하며 기회를 쫓아보는데 지금 오전 내내 좋은 물때에 정말 있을 만한 자리에 어군이라고는 찍히는데 이렇게 바이트가 없었어요, 반응이. 그래서 지금 조금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반응이 어떨지 또 모르겠다. 중간에 잠깐 짬내서 도시락 먹고요. 한 20분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선장님이 포인트 어군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갈수록 낚시가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 날씨와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대상어들의 활동을 이끌어내야 할 조류가 적정 수준을 한참 벗어난 모양새다. 지금 생각보다 조류가 너무 셉니다. 너무 세. 그래서 배가 마음대로 돌고 있어요. 배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럴 때는. 제대로 된 공략을 방해하는 강한 조류. 요행이 아닌 실력으로만 낚시를 펼치기엔 무리가 따르고 있다. 이제 정조 시간이 이제 물이 멎으면 잠시 이제 쉬었다가 갈치 야간 지깅 낚시하는 포인트로 옮겨서 주간 지깅을 하고, 갈치 주간 지깅하고 그 다음에 야간 자정 이후까지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아쉽다면 아쉬운 지깅 낚시. 하지만 같은 제주 바다에서 또 다른 시간대에 또 다른 상대를 노려야 하는 일정인 만큼 욕심내고 무리할 필요는 없다. 갈치 지깅은 메탈 지구 표면에 지금처럼 이렇게 도금이 되어 있는 실버 칼라로, 이런 지구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페인트 도료가 입혀져 있죠. 네,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 페인트 도료와 같이 섞어서 축광 도료, 그러니까 빛을 한 3분 이상 이렇게 쏘이면 그 축광이 돼서 물 속에서 빛을 발산하는 그런 도료를 입힌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갈치처럼 빛을 반사시키는 반짝반짝하는 실버 컬러, 그 다음에 글로우 도료, 축광 도료가 입혀진 것, 그 다음에 실제 베이트피쉬처럼 이렇게 청색 빛이 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쓰는데 꼭 야광, 축광 도료가 입혀진 지금만 갈치가 잘 먹힌다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주간에 이렇게 가까운 차기도 인근에서 늘상
때가 되면 그 참돔 지깅도 하고 하던 그런 조류가 잘 가놔주고 능선, 수중 능선을 타고 넘는 그 포인트에서 부시리방어 지깅도 해봤고, 그 다음에 낮에서 저녁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에 해질녘 요 풀로 다 보실 수 있는 거죠, 영상으로.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갈치가 반응을 하고 낚여 올라오는지 하나하나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저는 샤크 신동만이고 여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제주도입니다. 반대로 어느덧 새로운 낚시를 준비해야 할 시간. 일단은 물품 설치로부터 시작되는 갈치 지깅 낚시의 준비. 낚싯배가 바람에 밀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물품을 설치하고 곧 다가올 밤을 기다린다. 갈치 지깅 바늘은 여기 보시면 목줄이 있죠. 바늘 목줄이 와이어입니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그 위에 솔리드링이 있고 이렇게 트윈 훅이죠. 목줄이 이렇게 길지 않은 거. 왜냐하면 100g, 150g 주로 물때와 상관없고 바람에 상관없이 가장 노멀하게 갈치 지깅에 적합한 무게는요, 150, 160, 170 요 정도. 200g도 괜찮은데 200g은 이제 그 스앵커를 내리고 할 때는 그 밀리는 속도와 이런 거 감안할 때 좀 무거울 수가 있어요. 100, 150, 160, 170 요 정도인데 주로 105, 106, 170, 180 정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가벼운 지그도 가능은 해요. 그렇지만 어느 때는 많이 흐를 수가 있어요. 고등어가 엄청 크죠. 고등어네.